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월 16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만에 코스닥이 돌파 파동 부분들이 좀 진행됐다는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00포인트가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는데 그 움직임이 강한 상승 부분들, 파동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 어제도 이런 걸 우려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가상화폐로 인해서 유추하건대 가상화폐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위축이 좀 되고, 우리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약간 뭡니까, 박스권의 파동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오늘 901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올라왔던 가격대를 넘어섰는데, 우리는 그 전에 보시면 2009년도부터 거의 13년 정도까지 코스닥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최근에 상승 부분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또 조정, 이런 부분에 급등에 따라서 강한 종목군을 따라가야 되는데 약한 종목군을 저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장세 자체가 지금 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코스닥 활성화, KLX 300, 허리 종목군들, 중대형주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 분모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 어떻게 보면 그 강도 자체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시작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이 약세가 되든 더 올라가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 옆으로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옆으로 그 기존의 상승 각도 부분에서 이 상승 각도를 좀 더 키워도 상관없고, 그냥 여기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횡보만 해주고 살짝만, 그러니까 이제까지 강도가 만약에 10% 상승분이 이끌었다면 향후에 한 2% 3% 아니면 보합 전후에서 한 2-3% 정도까지 박스권 정도만 움직이더라도 그 외의 종목군들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좋다는 기대감으로 외국인 활성화됐죠. 외국인들 뭔가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장중에 이제 수급이라든지 종목군 움직임들 보니까 거래소 쪽도 종목군별로 지금 보시면 이제까지 최근 한 3주 정도 12월부터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의 저가 매수, 위에 종목군들은 잠깐 쉬고 밑에 종목군도 올라올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은행, 조선, 금융, 그 다음에 철강, 이런 종목군들, OCI도 마찬가지, 단기 한 30%에서 40% 정도 단기 급등 부분들이 나왔죠. 여기가 상승 부분들, 일자 좀 차익 부분들 일부 나오는데, 이 차익 부분도 보면 가격 조정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거예요. 조정을 받더라도 예전 같으면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 20일선까지 한참 내려오고 이런 파동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런 성향보다는 서서 조정 받아 장중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일단 크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제 그젠가 제가 삼성전자 단기 바닥권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삼성전자 단기 바닥권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치고 가니까 지수가 2500선 넘어서기 시작했죠. 삼성전자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방송 부분들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이 나왔을 때 하락 부분, 그 전에 상승 파동이 나오면 다 여기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지금 보면 실적 발표 부분들이 나와서 예비 실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실적 발표가 나와서 그로 인해서 일부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3, 4분기, 4, 4분기부터 상승 파동에 대한 하나의 파동 부분들이 거의 일단락 부분들이 좀 돼요. 약간 우리나라 종합지수 7월, 8월 정도의 박스권 하단에 해당되는 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면 한 280만원 정도까지의 단기 반등 파동 부분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기전자 쪽 부분들은 3분기 때도 이렇게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단기 반등 나올 겁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면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중대형 종목군들, 경기 민감주 속에서 오늘 자동차가 오늘 반등이 나왔고, 어제 텔레그램 제가 자꾸 강조를 좀 드리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런 거에서도 아이디어 부분들을 좀 얻을 거예요. LG지프는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참 말씀드렸고, 아침 브리핑이라든지 마감 브리핑에서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군인데, 오늘 한 6% 정도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죠. 어제 오후에 그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어요. LG 디프리, BMW, 벤츠의 OLED 부분들을 공급을 한다. 그런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6% 정도 급등 부분이 나왔고, 오늘 아침이죠. 어제 또 역시, SK텔레콤이 톱텍을 인수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종목군들 보면 중대형주 종목군에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삼성전자도 반등 부분 나왔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군들도 반등 부분이 나오면서 기존의 이쪽 섹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총 자체가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이에요. 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숫자로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이 나오고 실적의 개선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숫자로 작년 내내 실적 관련된 숫자로 찍혔던 그게 관련된 레퍼런스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제약주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JP모건 그 컨퍼런스 관련된 부분이 지난주에 끝났죠. 그래서 계속 그 전에 이제 그 기대감으로 상승됐다면 거기서 일부 차익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종목군들이 이 수급 자체에 상승했다는 풍선 효과로 해서 여기는 차익 부분들이 진행되고, 그럼 낙폭과대 전기전자 쪽, 그 다음 자동차 반등, 그 다음에 뭐 아까 툭텍이라든지 SK텔레콤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SK는 M&A 정말 잘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 M&A 진행하다 보니까 향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받는 부분들이 좀 나오죠. 물론 삼성전자의 D램이나 랜드 관련된 그 수급의 경쟁 가속화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요 땅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꺾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그 라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 오늘 계획해서 내일부터 설치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 한 1년에서 2년 정도 텄 닦고 장비 반입하고,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왔을 때 양산 수요 부분들 맞추고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려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기존 실적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라인 팹 부분들 계속 확장 부분들 좀 하고 있지만 중국도 역시 그 설비 투자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 보면 작년 한 3, 4분기 정도부터 그 전에 이러한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 자체가 고점 부분들이 좀 나왔고, 그 이후로 종목군별로 약간 편차는 상당히 좀 크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 부분들을 봤을 때 그걸로 인해서 선반영됐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해서 조정 부분들이 진행되고, 단기 바닥권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 자체가 있는데, 여기에 SK텔레콤에서 인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등 모멘텀 부분도 좀 좋죠. 그리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또 다른 이유 부분들 보면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코스피 대형주 쪽, 코스피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허리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보면 경기 민감주 산업재, 뭐 기계, 철강 뭐 이런 섹터 보면 다 포함되죠. 허리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코스닥의 허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뭘까요? 중대형 관련된 종목군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군들이 다 보면 시총 자체라는 실적 부분들이 확인된 종목이고 레퍼런스를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누가 좋아하나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당연히 KRS 300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면 저가주 100원짜리 200원짜리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종목군은 볼 필요도 없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도 하신 분들, 지금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차라리 100원짜리 200원짜리 사는 것보다 10만원짜리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시장에서 검증이 된 종목군이라는 생각 부분들의 관점 부분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이렇게 중대형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들 수급을 양쪽 들어왔죠. 양쪽 다 들어오면서 뭔가 마음이 조금씩 조급해진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왜? 기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작년 내내 거의
일률적으로 펀드 환매라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가를 다 비웠죠. 코스닥도 비우고 코스피도 비우고 그래서 이제 고가를 좀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들 입장에는 고가는 어느 정도 채워놓긴 했는데 KRX 300 관련된 부분들로 나중에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싸움이죠. 외국인들 보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파생시장에 대해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장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지수의 인덱스가 이제 KRX 300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현물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컨트롤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비중 자체를 더 채워야 되는 거죠. 기관들은 지금 마음이 좀 급해져 있고 워낙 비중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은 그 종목군이 뭐 단기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1차적으로 보면 여기가 차익 거래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곡한 부분들을 좀 채워야 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종합지수 900이 넘어섰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올라왔다, 그 관점 부분 바꾸십시오. 800포인트 초반 때도 한사에 제가 900포인트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900포인트 16년 만에 돌파가 나왔어요. 시장의 색깔 부분들이 바뀌고 있죠. 단기 주도 관련들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지수 900포인트, 아니 코스닥의 900포인트 부분들은 여전히 목표치가 아닙니다. 종합지수 2500선이죠. 목표치 아니에요. 코스피도 역시 하면서 2600 그냥 넘어가요. 대형주군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형주 관련된 종목군들 보유하시면 비중을 줄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비중 줄이는 장이 아니에요. 비중을 확대를 했으면 했을지 뭐 이런 농담 삼아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 든다면 SK그룹이라든지 각 기업들이 지금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부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 투자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있죠. 저 같으면 개인 투자자분도 이런 비슷한 매매 부분들을 하실 타이밍이 항상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년 전략 부분들이나 작년 하반기 전략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뭐 조만간 이제 그 일 부분들 제가 미리 예고를 좀 드린 것처럼 진행을 하겠지만, 기본 한 2, 3년 정도는 다른 시장 부분들의 관점, 비트코인도 관심 크게 두지 마시고 부동산도 크게 두지 마시고 오직 주식시장에만 관심권을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금을 보유하는 시장이 아니라 회사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부채를 발행해서 산업 경기 부분 큰 사이클에 대비하는 빠른 비즈니스맨의 마인드처럼 여러분도 현금 보유로 현금을 장롱에 어떤 캐비넷에 넣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장세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물 투자인 주식시장의 자금 투자 비중 부분들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1월 16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